그날도 통장을 열어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5천만 원. 예전엔 그게 꽤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숫자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혼자 사는 나이 70이 넘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 이건 많다고 하기엔 불안하고 적다고 하기엔 마지막 희망 같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통장 잔액을 열어보며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70대의 1인 생활비는 평균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해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시니어가 가진 노후 자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천만 원으로 노후가 가능한가?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정혜 씨 사연입니다. 이정혜 씨는 경기도 군포에 사는 72의 여성이에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부산으로 시집가 살아요. 국민연금 55만 원이 매달 들어오지만 지출은 1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녀의 하루는 늘 숫자와의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앱을 열어요. 잔액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줄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내가 어제 뭘 썼더라? 마트에서 김치 재료, 병원비, 약국 영양제, 관리비. 크게 쓴 건 없는데 통장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어요. 어느 날 오랫동안 쓰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수리비보다 교체가 낫다며 기사님이 말하더랍니다. 저렴한 제품으로도 설치까지 하면 6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6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절반.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다음 달은 뭘 줄여야 하나? 그날 밤 이정혜 씨는 생각했대요. 돈이 부족한 것도 두렵지만 이제는 내 삶이 무너질까봐 더 두렵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식비, 전기세, 병원비, 경조사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그게 그녀가 현실을 마주한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재호 씨 사연입니다. 박재호 씨는 올해 74이에요. 예전엔 은행에서 근무하다 60세에 퇴직했어요. 그때 받은 퇴직금이 1억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5천만 원뿐입니다. 퇴직 직후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에게 용돈도 줬어요. 그게 잘못이라곤 생각 안 했대요. 그때는 나도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싶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 의료비, 아내의 병원 입원, 그리고 장례비. 그 일련의 일들이 순식간에 그의 돈을 갉아먹었죠. 그는 말합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내 마음이야. 요즘 그는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하루 2시간 일합니다. 서류 정리, 택배 수령, 어르신 안내 같은 일들. 월 30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그가 말하길. 그 돈이 내 마음을 살려요. 일을 하며 느낀 건 노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사실. 움직이는 동안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김순덕 씨 사연입니다. 김순덕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통장엔 5천만 원, 국민연금은 60만 원. 평생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몇 달 전 복지관에서 열린 노년기 생활비 절약법 강좌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들은 한 문장이 머리에 박혔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김순덕 씨는
왜? 라는 질문을 붙였어요. 이건 왜 사야 하지? 이건 꼭 필요한 걸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어요. 식비는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고 전기세는 멀티탭 하나로 20% 절약했죠. 무엇보다도 불안이 조금 줄었어요. 이제는 통장을 볼 때마다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잘했는지 먼저 떠올라요.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줄어도 마음은 커질 수 있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돈보다 더 빨리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 돈이 부족한 건 나중의 문제지만 불안은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죠. 불안이 쌓이면 소비도, 관계도, 건강도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돈을 더 버는 법보다 불안을 줄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작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 점검하기. 매달 쓰는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건 왜? 라는 질문을 붙여보세요. 익숙함이 새는 돈을 만들고 낯설미 절약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루틴 만들기. 작은 아르바이트든 복지관 봉사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이 불안을 누릅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힘을 믿기. 복지관 지자체에는 생활비 절약형 프로그램과 시니어 일자리가 꾸준히 있어요. 문제는 몰라서 놓친다는 겁니다. 아는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에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통장 속 불안을 줄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법. 위에 언급한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불안에 떠밀리듯 통장을 열어보던 그녀는 결국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을 적으며 깨달았죠. 나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정혜 씨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니라 불안한 노후를 단단하게 바꾸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전략, 돈의 방향을 바꾸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면 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아낄 것인가, 무엇에 쓸 것인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정혜 씨는 처음엔 식비부터 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걸 아낀 걸까? 아침 식사 대신 빵 한 조각으로 버티던 날, 오히려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비가 늘었죠.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절약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는 걸. 하루에 1만 원을 덜 쓰는 대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곳에 1만 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혼자 먹는 식사라도 단백질 한 끼를 챙기고 커피를 끊는 대신 마음이 풀리는 산책 시간을 만들었죠. 그 결과 병원비가 줄고 마음은 훨씬 안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경제력은 수입보다 소비의 방향에서 갈린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더 무섭다는 뜻이죠. 두 번째 전략, 한 달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부터는 돈을 계산하지 말고 시간을 계산하세요. 돈은 시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불안이 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 루틴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안이 더 커지고 지출은 무질서해지죠. 이정혜 씨는 요즘 이렇게 하루를 정리한답니다. 아침엔 냉장고를 열고 오늘 먹을 반찬을 정하고
점심엔 복지관 강좌를 듣고 저녁엔 가계부를 씁니다. 이 작은 루틴이 그녀의 심리적 안전망이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불안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복지와 제도를 내 편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형 아르바이트. 하지만 대부분은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안 되겠지 하며 지나칩니다. 이정혜 씨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이 말하더랍니다. 어르신, 이건 도움받는 게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실제로 세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첫째,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 둘째, 시청 복지과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셋째,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 결과 매달 고정 지출이 15만 원 가까이 줄었고 한 달에 27만 원의 활동비가 생겼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시청이 나에게 준 월급이에요. 여러분,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삶의 불안이 줄고 존엄이 생깁니다. 네 번째 전략, 나이 들수록 연결되어야 산다. 은퇴 후 외로움은 돈보다 더 무서운 적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소비가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이 지출을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절약은 함께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복지관이나 교회, 작은 모임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를 만드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통장 숫자가 아니라 오늘의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박재호 씨는 말했죠. 일주일에 2번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하루의 온도에서 생깁니다. 다섯 번째 전략, 불안을 줄이는 마인드 루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불안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가계부, 감사일기, 식사일기 어떤 형식이든 좋아요. 기록은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정혜 씨는 매일 자기 전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도 나는 버텼다. 그리고 살아냈다. 그 문장을 적으며 하루를 마감할 때 그녀의 손끝엔 작은 떨림이 남아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의 떨림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돈보다 나를 키우는 일. 돈은 줄지만 배움은 늙지 않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배움을 새로운 자산으로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배우고 영상 편집을 익혀 자식 대신 손주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중고 카메라로 취미 사진을 찍으며 작은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순간 삶은 닫히고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삶은 다시 열립니다. 배움은 돈보다 오래 남는 심리적 통장 잔고예요. 이 통장이 든든한 사람은 돈이 줄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통장보다 내 하루를 관리하자. 우리가 진짜 관리해야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루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정혜 씨는 이제 말합니다. 내 통장은 여전히 5천만 원 근처를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오늘 내가 쓸 돈과 내일 내가 살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해주면 작아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불안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